이제 돈의 흐름이 실리콘밸리에서 발전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기회를 잡고 있을까요?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화려한 기술 혁명 뒤에 우리가 잘 모르는 어쩌면 좀 불편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전력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AI 붐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전력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의 이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8%. 이게 뭐냐면요, 불과 6년 뒤인 2030년이 되면 미국 전체가 쓰는 전기 중에서 무려 8%를 데이터 센터가 혼자 다 쓸 거라는 예측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맞습니다. AI 혁명, 그거 다 전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전기를 마구 쓰다간 우리 진짜 심각한 전력 부족 문제에 부딪히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 주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AI가 얼마나 전기를 많이 쓰는지 그 끝없는 갈증부터 시작해서요. 그럼 그 전기는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지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찾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 기회에 돈을 쓸어 담는 기업들은 누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기술로 주목받는 작고 강력한 원자력의 미래까지 이렇게 4가지 흐름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AI의 끝없는 갈증. 우리가 쓰는 이 똑똑한 기술의 진짜 비용은 과연 뭘까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속도입니다, 속도. AI 모델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서버 하나가 잡아먹는 전기량이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보세요. 2022년에 엔비디아 A100 칩이 렉당 한 40kW 썼다고 하면 2027년에는 무려 600kW까지 필요하대요. 아니 5년 만에 15배가 뜨는 거예요. 엄청나죠? 서버 하나하나가 이렇게 전기를 먹어대니까 당연히 미국 데이터 센터 전체가 쓰는 전력량도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2024년에 183테라와트 시였던 게 2030년에는 426테라와트 시. 연평균 15%씩 계속 커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엄청난 수요를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사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미국의 핵심 전력망을 운영하는 PJM이나 ERCOT 같은 곳에서 직접 경고등을 켰습니다. 이러다간 빠르면 2026년부터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고요. 불과 2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찾아서. 아니, 요즘 친환경 에너지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까요? AI 데이터 센터는요, 1년 365일, 24시간 단 1초도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기도 그렇게 꾸준히 공급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어때요? 해가 지거나 바람이 멈추면 그냥 발전이 멈춰버리잖아요. 이걸 간헐적이다라고 하죠. 반면에 천연가스나 원자력은 90%가 넘는 시간 동안 꾸준하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저전력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태양광이나 풍력이 폭발적인 힘을 내는 단거리 선수라면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24시간 지치지 않고 달리는 마라톤 선수인 셈이죠. AI한테는 바로 이 마라톤 선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이 직접 한 말이에요. AWS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은 전력 가용성이다. 이제는요, 최첨단 반도체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이 안정적인 전기를 확보하는 게 AI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실이 닥치니까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 방향까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앞다투어서 원자력 발전소랑 장기 계약을 맺고 있고요. 미국 정부는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규제를 막 풀어주면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100% 친환경이라는 이상도 중요하지만 당장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안정성이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을 쓸어 담는 기업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제 돈의 흐름이 실리콘밸리에서 발전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기회를 잡고 있을까요?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IPP라는 용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민간 독립 발전 사업자,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회사들이 지금 이 전력 대란의 가장 큰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PP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정말 재미있어요. 바로 용량 시장이라는 건데요. 이건요, 실제로 전기를 팔지 않아도 돈을 버는 구조예요. 전력 공급 준비만 해도 돈을 준다는 거죠. 좀 이상하죠? 비상시에 대비해서 소방서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과 비슷해요. 전력망이 불안해지고 아슬아슬해질수록 이 대기하고 있는 발전소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전력 붐의 승자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발전소를 직접 가진 IPP들이겠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비스트라 에너지 같은 회사들이요. 두 번째는 그 발전소의 심장, 그러니까 가스 터빈 같은 핵심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GE, 버노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에너지 시장을 이끌 차세대 원자력 기술, SMR 같은 걸 개발하는 기업들입니다. 이 차트가 바로 그 힘을 보여줍니다. 천연가스 발전소의 핵심 부품이 가스터빈인데 북미 시장에서 GE 버노바의 점유율이 무려 63%예요. 거의 독과점이죠.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안 되는 상황.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사실상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작고 강력한 원자력의 미래. AI 시대를 위해서 원자력 기술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기술입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 하면 막 엄청나게 큰 건설 현장이 떠오르잖아요. SMR은 그게 아니에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공장에서 규격화된 모듈을 만들어서 현장으로 가져와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훨씬 안전하고 비용도 저렴하고 또 데이터 센터 바로 옆처럼 원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산업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 체인저의 등장을 미국 정부가 아주 작정하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서 SMR 상용화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인허가 기간을 확 줄여버렸어요. 기존에 3년에서 5년 혹은 그 이상 걸리던 걸 18개월 이내로 끝내라고 못 박은 거죠. 말 그대로 SMR을 위한 고속도로를 깔아준 셈입니다. 현재 크게 세 회사가 이 SMR 상용화 경쟁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뉴스케일 파워는 유일하게 미국 규제 당국의 설계 인증을 다 받아서 안정성 면에서는 최고로 꼽히고요. 오크로는 직접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면서 이미 고객까지 확보하는 아주 발빠른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GE 버노바는 이미 캐나다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전략으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HLU,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이라는 건데요. 오클러 같은 차세대 SMR을 움직이게 하는 고성능 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중요한 연료를 미국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회사가 딱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센트러스 에너지예요. 이건 뭐 사실상 완벽한 독점이죠.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AI 시대의 패권 경쟁은요. 누가 더 똑똑한 알고리즘이나 더 빠른 반도체를 만드느냐 그 싸움을 넘어섰습니다. 그 똑똑하고 빠른 것들을 1년 365일 24시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돌릴 수 있는 엄청난 힘, 바로 전력을 누가 안정적으로 손에 쥐느냐의 싸움으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 혁명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전력 수요라는 파도 위에서 과연 다음 시대를 지배할 빅테크 기업은 지금 우리가 아는 IT 회사가 아니라 어쩌면 이 거대한 힘의 원천을 쥔 에너지 회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